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무엇이 중요할까요?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공급망 정체 바닥론. 사실 저는 오늘 정치 테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면 안 돼요. 네. 왜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근데 오늘 2시 50분쯤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45분에 제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45분쯤. 근데 이게 어제 증권가에서 이제 찌라시가 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쪽으로 지금 이제 그 당원 투표가 네. 되게 많이 차이가 나게 월등히 나왔더라고요. 높다고. 네. 제가 이제 그쪽에 또 좀 그 진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네. 다 거짓말이고 아직 그 본인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열어봐야 아는군요. 밀봉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게 반대로 나온다면은 지금 그 어떤 손실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종목을 갖고서 뭐 되면 뭐 먹거나 이런 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승리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쪽은 이미 그 재료가 반영이 돼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몇 개 종목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재료 노출로 인해서 좀 빨리 가능성이 있고 또 본격적으로 지금 뭐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맞아요. 이제 민주당 그 후보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오기 전에 빨리 리스크를 해야지. 그거 나와서 뭐 대박 나야지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몇 분 뒤에 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치 테마주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이 거시적인 환경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계 공급망 정체 바닥론 어느 정도 물류 대란이 해소될까요? 네. 이 공급망이 네. 지금 미국은 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미국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증시만 못 가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못 가는 겁니다.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아시아에 제조업이 많이 몰려 있고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과 유럽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급망이 정체를 빚으면서 아시아 증시만 못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바닥론이냐? 그 외신 보도를 통해 나온 건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한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화물 운임 비용이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가 뭐 BDI 지수 뭐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벌크성 운임 지수 BDI, 뭐 항만 운임 지수 들어봤을 건데 그런 것을 견인하는 게 이제 화물 운임 비용인데 이게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이제 좀 물류 정체가 풀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대서양하고 태평양의 그 벌크선 6개월 비용이 52,500달러인데 12개월, 24개월로 갔을 때 장기로 본다면은 지금은 52,500달러인데 24개월 비용은 26,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싸지는 거예요. 이것은 업계에서도 내년부터는 풀릴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본다면은 조만간 물류가 풀릴 것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 정체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 재고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이 물류가 안 쌓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재고 증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연말이 최대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좀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증언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도요타의 조달 본부장이 최악은 끝났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통상 4개월 정도 좀 그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상황은 올해 말부터 개선될 거다라고 이 도요타의 조달 본부장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요타의 조달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중국의 성장 둔화가 또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킬 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주요 반도체 생산국 대만하고 말레이시아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멈췄던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공급망 정체가 있던 건데 이게 풀리면서 역시나 지금 그 공급망 정체는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보더라도 지금 이 공급망 정체는 이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때 못 갔는데요. 뭐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만 그게 거의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시면은 그걸 다 그대로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공급 정체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럼 이게 풀리면은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지수거든요. 그런 관점을 시장 바라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용기를 갖고 더욱더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시장에 대응해 보자. 대응할 수 있게 시장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 혼자 고군분투하는, 아니 저 혼자는 아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속상했던 한 주였는데, 하지만 최현동 매니저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 내에서 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를 편입하고서는 지금 수익률이 20% 훨씬 넘게 나오고 네. 있고, 뭐 코프라는 40% 넘는 수익인데, 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하이브가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NFT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서 위드 코로나를 잘하면 종료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하이브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그냥 NFT만. 왜냐면 요 정도까지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니까 BTS 공연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거의 뭐 NFT로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뭐 못 올라간 것도 있고 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NFT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TS 어떤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멤버의 어릴 적 사진 이런 것들을 진짜 고유본을 매겨서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팔면은 그 값어치는 아미들한테 팔면 뭐 굉장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많이 만들어낸다면은 그 수익이 다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NFT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를 지금 사자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사자가 아니라 이 하이브를 보면서 NFT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보시면서 관련 사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프라라는 종목을 제가 딱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알루미늄 수혜주인데 이제 오늘 그 BGF에서 인수한다고 하면서 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그 썩는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 산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인수가 된 것 같은데요. 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또 얼마나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만 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바로 말씀드렸던 그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인데, 네페스 아크는 지금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아침에 좀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아직까지 지금 이 어떤 그 51,000원 라인을 확 넘겨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공급망 이슈를 말씀드렸죠. 공급망 정체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네페스 아크를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관련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하이브 리뷰해 주셔서 오늘도 NFT 네. 후속주가 나오지 않나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NFT 관련주 중에서 네.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아직 못 올라간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 그걸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은 새롭게 이제 이 원자재 공급망이 풀린다면 네.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고요. 오늘 또 잘 이 종목을 공부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한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네. 갖고 온 줄 알고 놀랐어요. 네. 방송 사고인 줄 알고. 네. 아니 이 종목을 갖고 오신 줄 알고 누구나 다 좋은 줄 알잖아요. 사실 이 종목이 좋은데 네. 정말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살 수는 없고, 물론 사도 저는 꽤 갈 거라 보는데 이틀이나 급등 나온 것을 지금 자리에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그 두 개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훨씬 높인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탑픽을 78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지금 40만 원대 있는 건데 78만 원 상향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2024년도 EPS가 34%로 상향하면서 이 PER 33배를 놓으면은 78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말 기준 총 48만 톤 캐파로 가게 되고요. 24년부터 해외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수직계로 완성화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원가 혁신도 차별화가 되면서 지금 목표가를 확 높인 보고서 나왔고, 하나금투에서는 탑픽 70만 원인데 실제로 이거를 그 EPS 연평균 성장률 45%를 대비했을 때는
최고는 85만 원까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 80만 원대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 증권사에서. 역시나 하나금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5년간 EPS 연평균 성장률 45%에서 85만 원이고요. 그거 좀 밑으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70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제가 하나만 좀 보시면은 테슬라가 3분기도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4분기도 좋을 거라는 건데 지금 4분기 생산량이 역대 최대 예약을 하고 있다. 중국 이야기인데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도요. 역대 최대 생산 인도량을 좀 기록할 전망이다. 왜냐하면 3달 전보다도요. 지금 생산 능력을 약 2배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자 테슬라 키우고 있죠. 자, 리비안 나오면서 리비안 또 자동차 만들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지금 루시드까지 나오면서 루시드까지 지금 전기차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데요. 어제하고 엊그제부터 지금 저점 잡으면서 지금 이 양극재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어떤 그 에코프로핀 급등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2차 전지 좋은 거 다 알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다 아는데 너무 다 오른 것 같아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지금요? 네. 조정 나온 거 비하면 네. 사실 뭐 많이 안 올랐다 보고 아, 그래요? 특히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만 완전 급등이지. 15가 넘었잖아요. 네.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조정받은 거 치고는 뭐 많이 올라야 3분의 1? 네, 아니면 뭐 아직도 바닥에 있는 게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려놨었기 때문에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처음 들어보는 종목일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차트가 좀 바닥권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원준입니다. 김원준 아니고. 네. 예, 원준이요. 예. 아니 제가 불나방이어가지고 에코프로 비만 보였는데 네. 원준과 몇몇 종목은 아직 다 안 올랐나 봐요. 네. 원준은 이제 신규 상장이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네. 이게 지금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어서 지금 이 오버행 이슈가 좀 있는데 그게 좀 해결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원준을 좀 보게 되면은 양극재를 만드는 소성로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열처리 장비에 들어가는 산업용 롤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의 핵심 공정의 소성이라는 겁니다. 그 소성 롤을 본격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원준이다. 실제로 소성로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핵심 솔루션인 이 RHK 소성로하고요. 그다음에 PK 소성로 이 설계를 100% 국산화시켜서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이 지금 2030년까지 연평균 21.7%의 어떤 그 성장률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양극재 만드는 뭐 핵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 8일 날 이 보호회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가 안 되는 물량이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 급하게 나올 거라면 보통 이 보호회수가 풀리면은 이틀 전부터 공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8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는 어제부터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어제까지 하락이 나왔지만은 오늘은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결국 급하게 팔려면은 어제부터 팔았어야 되는 건데요. 아직 이제 그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8일까지만 지나면은 물론 8일 이후도 팔 수 있겠지만은 나올 물량이라면 그때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지나면은 이 보호회수 해제가 되면서 이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나온 게 지금 오버행 이슈 때문에 좀 나온 겁니다. 다만 상장하자마자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그 핵심 과정, 거기에 이제 그 솔루션하고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최근에 양극재 기업도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본다면은 지금 자리부터는 어떤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자리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3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6,000원으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만큼 좀 짧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네.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네요. 새내기주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됐기 때문에 8일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8일맞이. 다음 주 월요일에.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6,000원으로 에코프로비엠 가는 거 보셨죠? 아직 안 간 종목도 있으니까 저희는 원준에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고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키워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 오늘 장 초반에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밀려서 그렇지 네. 반도체주들 좋았어요, 흐름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면은 너무나 그냥 초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것이 지금 이제 어떤 원자재 공급망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어제까지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영란은행에서 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가 쉽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는 아직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IT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퀄컴하고 엔비디아가 급등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4분기는 더 좋다라고 보면서 급등이 나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이 그래픽 카드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이 커다란 종목이 메타버스 수혜주를 얽히면서 역시나 엔비디아도 12%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이런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변수는 달러 강세다. 근데 이것도 그 FOMC 회의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원래 안정이 돼야 되는 건데, 어제 영란은행에서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반사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영란은행의 저 달러 강세 나왔죠. 동결, 이게 이제 동결인데 금리가 동결됐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다면은 단기적인 악재가 요 달러 강세였는데, 요게 해결되면은 관련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올라갈 걸 보고 반도체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제작진이 동경은이 뭐지? 동경은이 뭐지? 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제가. 영란은행의 동결은 네. 달러 강세를 또 뜻한다. 아니, 왜 이렇게 필라델피아 지수는 급등하는데 국내에서 반도체는 못 갈까? 또 너무나 답답하지만 네. 분명히 우리 주식시장도 차례가 오겠죠? 차례가 오고 지금 이제 공급망이 풀리고 또 환율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이것만 살짝 가라앉으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해 놓고 있을게요. 이 종목으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요. EUV 장비의 핵심, 그러니까 EUV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게 지금 엄청난 재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블랭크 마스크 생산 업체고 이제 노광 공정에서 포토 마스크를 이 먼지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초박망, 이 필름 형태의 어떤 그 소모성 소재를 만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세 공정 하면은 이 미세 공정의 핵심은 EUV거든요. 그래서 이 EUV 장비는 지금 네덜란드의 ASML 만들고 있고, TSMC나 삼성전자가 ASML에 서로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SMC가 지금 EUV 장비를 더 많이 확보해놨고, 지금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확보해놨는데, 이 투가열 90%의 이 공정용 펠리클에 성공한 거고요. 이게 지금 이 투가열 90%의 공정용 펠리클은 역시나 네덜란드의 ASML밖에 못 만듭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지금 SNST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 세계 유일 ASML이 만들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ASML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그 품질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ASML이 품질 인증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냥 어떤 인증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 SNS텍의 그 펠리클을 쓸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다 여기 걸 쓰겠죠. 그리고 이거를 수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 공정의 EUV 장비 도입은 필수인 것이고,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지금 이 EUV 장비는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소재를 SNS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SML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된다면은 매출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질 인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 건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이 37,800원을 못 넘으셨습니다. 근데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ASML의 인증을 받아야겠지만
이미 개발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증받는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ASMR 자체적으로도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매출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소재를 개발해서 직접 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ASML에서 인정하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46,000원까지 높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네. 두 가지 종목이 나왔고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4시 20분인데 지금 원자재 공급망 제가 말씀드렸고 환율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반도체하고 네. 2차 전지 쌀 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하고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최현덕 매니저님은 현덕이 덕분에 시간이 좋은지 스치면 상한가 시간이 좋은지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이 시간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 시간이죠. 당연하죠.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못 믿으시길래 안 믿으시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덕이 덕분에가 최고죠? 최고죠.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1번. 1번 네. 확인 받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